입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위에 경제학자라든가 유명한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딱 인류 역사상 경제학자가 돈을 번 경우는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네. 리카도르라는 사람이죠. 그때 지대 이론을 우리가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리카도르가 이제 무역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우이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학 이론을 탄생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돈을 번 사람이고 경제학자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 1919년도에 1929년도죠. 19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이 있을 때 경제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유효 수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케인지안 학파를 만들었던 케인즈가 유일하게 돈을 번 사람이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는 지구상에서 이때까지 리카도르라는 사람과 케인즈 외에는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30년, 4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전까지의 부동산 가격은 정상이지만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도요. 자,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경기와 상관없이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빚이 부실화될 수 있다. 이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이죠. 지금 언급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하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항상 다릅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50%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낙관적인 요인이 있고 또 다른 50%의 비관적인 요인이 있으면 항상 비관적인 그 전망치에다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다, 대부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자, 내가 A라는 물건을 살 때 지금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투자자가 아니죠. 자, 투자자들은 항상 미래의 상황을 본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유태인 가문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80% 이상, 인류가 갖고 있는 80%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돈을 벌었습니까? 유태인들이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항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네. 전염병이 펼진 곳에 거기 땅을 삽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거기 시체들이 뒹굴어요. 혼데 피가 넘쳐나고 시체들이 거리마다 널브러져 있고 이런 곳에 땅을 삽니다. 네. 지금 현재는 최악이죠. 네. 지금의 전염병은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투자 기법이고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항상 현실을 항상 최상으로 보고 미래를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맨날 루비니 교수 나왔고 무슨 증시 폭락한다,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 이딴 얘기를 맨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2입니다. M2 통화량. 네.
M2 통화량이고, 자, M2 통화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들어가지고 또 통화량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네. 자, 아파트 가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그 자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항상 인구와 소득을 가지고 연관시킵니다. 인구와 소득을 가지고. 그래서 커다란 이 오판을 하게 되죠. 자, 금과 부동산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자산 시장 중에 화폐 가치의 하락과 화폐 가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의 총량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이 딱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번이 금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총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 금 가격은 반드시 내려가는데 인류 역사상 350만 년 동안 금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장기 우상향하는 거예요. 왜 장기 우상향을 합니까? 화폐 가치가 보시면 화폐 총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볼 때, 아파트를 볼 때 무엇을 가장적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소득과 인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 뉴욕시가 있죠. 브루클린도 있고, 뭐 브롱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계 4개구가 있는데, 자, 맨하탄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0억입니다. 200억.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습니까? 예,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아니죠. 소득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일본에 지금 보시면은 관광지하고 뭐 긴자 이런 데 뭐 평당 17억이에요.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까? 런던 시장도 마찬가지. 홍콩이 뭐 소득이 그리 높습니까? 근데 집값은 어때요? 예. 평당 어떻습니까? 평당 5억 좀 오리고 하죠. 예. 한국 해봐야 뭐 평당 1억, 많이 비싸요. 평당 1억인데. 자, 그리고 인구론을 자꾸 따지는데 경제학자들은 인구론이 어떻습니까? 인구의 밀집도를 따지려면은 인구 밀도를 따지려면은 방글라데시 가야 되죠. 인도의 뉴델리 가야 되죠. 네. 뭐 일본이라든가 뭐 맨하튼도 뭐 인구 밀도가 높지만 홍콩이라든가 네? 상해라든가 런던 뭐 프랑크푸르트 뭐 파리 보세요. 인구 밀도가 그리 높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자산 가격이라는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격은 결국에 뭐다? 화폐 가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전국 매매 전세 지수와 통화량. 네. 여기서 보시면 M2를 보시면 됩니다. M2는 광의의 통화입니다. 광의의 통화. 자, M2를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M2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줄을 보세요. 계속 우상향하죠. 계속 우상향. 네, 이게 2019년도까지입니다. 자, 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산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긴장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자, 통화량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작년이죠. 부산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고 서울 아파트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큰 수익이 안 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네. 자기가 제일 전문가예요. 전문가 경제학자들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비관적인 것들 다 꺼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미분양이 어떻게 돼서 안 되고 금매가 어떻게 만화하기 때문에 안 된다. 부산시장은. 그게 작년도 2019년도 사람들이 조정지역 9월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예. 통화량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데 왜 부동산을 안 사는 겁니까? 아파트를 왜 안 사요? 이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딜레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M1입니다. M1은 뭡니까? 현금 통화예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예, 단기에 지금 입출금 예금, 요구불 예금, 뭐 양도성 예금 증서도 포함되겠죠. 그런 게 통화가 M1이고 실질적인 현금 통화가 M1이다. M1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M2입니다. M2. M2도 올라가는데 M1만큼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M2는 뭡니까? 광의의 통화라고 그랬죠. M2는 M1이죠. M1이라는 현금 통화도 현금 통화와 함께 그다음 뭐 머니터리 마켓 펀드라는 MMF 거기다가 수익증권 그리고 2년 미만의 예적금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M2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통화가 M2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0년도인데 이거 중요한 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 통화는 올라가는데 M2라는 광의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퍼센티지가 낮게 올라가요. 자 여기서 통화 승수가 있습니다. 통화 승수. 본원 통화에 대한 M2의 통화 승수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승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승수 이론하면 케인즈 아까도 설명했죠. 돈을 벌었던 케인즈가 얘기했던 승수 이론 있죠. 승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죠. 내가 지갑에 돈이 쌓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또 증가하죠. 생산이 늘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네.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고용이 또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이 또 올라가죠. 생산이 또 늘어나니까. 이게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가 유발되는 효과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수 효과인데, 자, 통화에서 말하는, 여기서 보면 통화승수라는 거는, 자, 이거는, 통화가 증대하는 만큼에 대해서 통화 공급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 통화 공급에 대한 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줄어드느냐 하면은, 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 통화가 증대한 만큼 내가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통화 승수가 낮다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돈을 써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투자죠, 투자. 뭐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에는 적극적으로 투자가 안 해요. 자, 부동산으로 투자하려고 보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요. 취득세가 올라가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 되다 보니까 예, 섣불리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M1과 M2에서 괴리율이 나타나고 통화승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습니까? 시중 유동성.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성이 3,100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규제가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통화 승수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통화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들은 어떻습니까? 3,100조라는 이 돈은 대기 수요입니다. 대기 수요. 자, 차익이 발생하는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들겠다는 돈이 3,100조라는 것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제학자분들이 최근에 방송 나오고 KBS 스페셜도 나오고 TVN도 나오고 무슨 뭐 SBS 뭐 MBC도 나오고 계속 지금 방송을 해요. 이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과연 아파트는 불패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불패는 계속된다. 이런 주제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설레발치고 있어요. 예. 자,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네, 일방적인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최근에 뭐 10월달, 11월달이죠. 11월달도 그랬고, 뭐 호가 장난들 엄청나게 호가 띄워놓고 사람들이 모두가 불장에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게 조정구역에 조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비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방송들은 전부 다 비관론자들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아요.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4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자, 2016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올라갈 때도 이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다.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도 서울대 교수죠.
실물 경제와 괴리된 집값은 없다.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경고예요. 맨날 경고. 맨날 경고. 집값은 2배, 3배, 4배, 5배 오르는데 또 경고하고 있어요. 또 실물 경제 부정적 전망 얘기하고 있어요. 예. 뉴욕 집값 하락이라고 뉴욕의 집값을 보시면은 기도 안 찹니다. 뉴욕에는요. 뉴욕시죠. 부산 집값보다 서울 집값보다 싼 데가 엄청 많아요. 비싼 데는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맨하탄 이런 데는 평균 집값이 거래가 200억이에요. 200억. 그러니까 부동산도요. 결국엔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지고 안 오르는 곳은 계속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관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볼게요. 경제 악화, 실업자 증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불가, 또 이런 얘기가 또 소득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소득과 인구와 또 연관시키는 거죠. 네. 위험한 시기, 위험자산, 매우 위험,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 자,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만 화폐 가치의 하락,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증가된 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부동산만 가격이 올랐냐라는 겁니다. 짜장면 값은 안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타는 버스라든가 지하철 요금은 안 올랐습니까? 왜 그런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예. 자산 시장에 대해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배추 있죠? 네. 배추값 하나 얼마예요? 배추. 요즘 배추 절임해갖고 양념한 거 배추 한 포기 3만 원입니다. 시장 같은 데 좀 싸면요. 5천 원, 만 원 하고요. 조금 뭐 양질에 조금 좋게 하면 3만 원이에요. 배추 한 포기가. 여러분들 마트 가고 배 하나 사보세요. 배 하나가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왜 부동산만 가지고 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왜 자산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폐 가치에 따라서 연관받는 다른 모든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죠. 네. 과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80년대 후반에 보시면은 버스 요금이 6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아실 겁니다. 80년대 후반. 뭐 한 40년 지났습니다. 한 30년 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버스 요금이 1,200원 됐습니다. 20배 올랐어요. 20배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20배 올랐습니까? 버스 요금만큼 20배가 자산이 올랐어요.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20배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아마 강남이라든가 부산에 보시면은 S급 아파트들 있죠. 해수동에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과연 20배 오르는 지역이 아파트가 몇 개나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는 왜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왜 배추값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짜장면값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했냐 이겁니다. 버스 요금은 왜 얘기를 안 하죠. 버스 요금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요. 화폐 총량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화폐 총량이. 왜? 적정 수준의 인플레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디플레가 전 세계가 비플레가 되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 지구가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왔다. 그거는 인류 역사 350만 년 동안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같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실물 자산이 떨어진다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 모레 인류가 멸망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럼 왜 먹습니까? 내일 멸망하는데. 이 사람 논리대로면은 실물 경제가 부정적이다. 집값이 내려갈 거다면 왜 삽니까?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왜 먹어요? 이 강연료 받으면서 왜 강연합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들어오는 데도 있고 많이 오는 데 있지만 결국엔 아파트 가격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예, 화폐 가치입니다. 화폐 가치. 화폐 총량이에요.
이 부분들을 한번 새겨들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